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전남 지역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자녀를 등교시키느라 학부모들은 물론 학생과 교사들까지 걱정이 컸을 텐데요. 전면 등교 첫날 현장 상황은 어땠는지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학교 정문은 어느새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매일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전면 등교. 교사들은 방역 물품 준비에다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분주합니다. 양쪽으로 들어주세요. 양쪽으로. 답답했던 온라인 수업을 벗어난 학생들의 교실 수업은 열기가 뜨겁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은 집중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됐는데 매일 등교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친구들 같이 수업을 하니까 집중도 더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교실마다 실내 환기와 소독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식사 시간은 여전히 걱정이 큽니다. 급실 시 식탁에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학년마다 시간차를 두고 점심을 먹습니다. 또 식사 자리가 끝나면 즉시 그 자리에서 소독을 합니다. 학부모들은 전면 등교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등교하는 게 조금은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코로나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전남 지역의 초중고학교는 822곳, 이 가운데 교실 칸막이 설치 등 준비가 덜 된 11곳을 제외하고 20여만 명의 학생들이 등교했습니다. 학교를 떠났던 청소년들이 운동장과 교실을 다시 가득 채우면서 학교가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순천시 조례동의 한 유흥업소 연관 확진자가 밤사이도 5명 추가됐습니다. 해당 업소에서는 지난 6일 업주가 확진된 데 이어서 종업원과 손님들이 잇따라 감염돼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어제 광양에서 1명, 담양 1명이 확진돼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1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90일 동안 민간 사업자 협상을 벌였지만 사업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업자 측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지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8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평동 산업단지 인근 지역입니다. 광주시는 이 일대 139만여 제곱미터를 지역 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지난 3월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협상 기한도 한 차례 연장하면서 90일 동안 협상을 끌어왔지만 광주시는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한류문화 콘텐츠 육성 실행 방안과 아파트 등 개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거를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좀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특히 시비와 난개발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온 시민단체는 협상 결렬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관행적으로 민간 자본과 행정이 연결돼서 진행된 사업의 상당수가 이렇게 별 문제제기 없이 진행돼 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제는 남았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보다는 사업 방식의 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만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해온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 광주시는 청문 등 행정 절차법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화순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장애인 인권 유린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화순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한 남성이 문고리에 끈을 묶습니다. 단단히 묶였는지 당겨보기도 합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장애인들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이용자들을 일찍 지워버리고 그리고 어떤 이용자들이 조금 밖에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케어를 해야 되는데 CCTV에는 상습적인 폭행 장면도 담겼습니다. 장애인을 사무실로 데려가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종사자들의 이런 행동을 시설 원장이 알면서도 묵인했고 심지어 학대에 가담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원장님이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엉덩이하고 허벅지 이런 데가 새카맣게 멍이 들 정도로 때리기도 하셨어요. 해당 원장은 학대 사실을 부인하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전남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원장 등을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이영석 광주시장 전 현직 비서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광주 서부경찰서가 어제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시장의 전 운전기사 A씨와 현직 비서관 B씨 등 2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반인 2명 등 4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시장의 운전기사가 지난 2018년 지역축제 등의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석 광주시장 전 현직 비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잇따라 이 시장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이영섭 시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들이 부정청탁과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광주시는 이 같은 비위 의혹이 이 시장에게 보고된 시기를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한 이 시장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비서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며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이 시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 1, 2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33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이 정도도 평년 수준이라 많이 내려가지는 않겠고요. 주말에 다시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구름이 다소 많지만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조금 더 높고요. 한낮 기온은 나주와 화순 3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곡성 34도로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9도, 영암 33도, 강진 30도로 덥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4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번 주도 다시 비 예보가 있는데요. 모레 밤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소폭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광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서 0.21%, 전남은 0.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원은 광주의 경우 양산동과 신용동의 신축 위주로, 광산구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월계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과학위원회 학사과정 외국인 전형 지원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광주과학위원회는 2021학년도 가을학기 학사과정 외국인 신입생 모집의 경쟁률이 2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과학위원회 학사과정 외국인 전형은 2020학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돼 1년 만에 지원자 수가 300여 명으로 급증했고 출신 국가도 4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어제 광주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 7명이 집단으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들이 에어컨과 세탁기 생산 설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조립 작업으로 목과 어깨, 허리, 손목부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해당 질환이 광주 사업장 내 업무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해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